체했을 때 눌러줘야 할 혈자리가 있나요? 있죠. 제가 우선은 한 3군데 정도를 소개를 드릴 거거든요. 네. 손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편안한 일상을 되찾아주는 이비한 한의원 이현진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한 5개월 만에 촬영인 것 같죠? 네, 그렇네요. 그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체하는 이유. 네. 근데 원장님도 체하세요? 저 잘 체하죠. 아, 네. 체하는 이유가 뭔가요? 체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화 자체가 내 위장에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 위장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도의 음식이 들어오거나,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위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위장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효소라든지 위산이라든지 이런 거 부족하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고, 혹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먹지도 않았는데 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물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체하는 거와 스트레스는 관계가 밀접한가요? 네, 밀접하죠. 아무래도 이제 뭐 스트레스 상황일 땐 당연히 신경이라든지 우리 몸에 있는 내분비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소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양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은 이제 소화기계 자체가 아무래도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래도 뭐 식습관에 대한 그런 변화가 생기기도 하겠죠. 우리 몸 자체가 되게 긴장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소화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정말 안 좋죠. 만병의 원인이네요. 네. 체했을 때 두통이 같이 오는 이유는 뭔가요? 체했을 때는 단순하게 이제 위장의 문제로만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체했다는 것 그 자체가 애초에 스트레스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악순환의 그런 고리에 빠지게 되는데, 우선은 두통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내가 체하고 나서 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근육이 긴장되고 하면은 그냥 그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혹은 순환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체했을 때 눌러줘야 할 혈자리가 있나요? 있죠. 제가 우선은 한 3군데 정도를 소개를 드릴 거거든요. 네. 손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이랑 여기 두 번째 손가락 있죠. 여기 사이거든요. 그게 무슨 이제 이게 혈이죠? 합곡혈이라 해가지고 여기 우선은 추천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발이에요. 발도 마찬가지예요. 엄지발가락,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가락 있으면 그 사이가 태충혈이라는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같이 눌러주시면은 이 두 가지 사관혈이라고 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등 쪽에도 있어요. 이제 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위장 쪽에 관련된 그런 신경들 있잖아요. 그게 흉추에서 6번이랑 7번에서 나오거든요. 그 부분인데 이렇게 척추가 있고 날개뼈가 있으면은 그 이렇게 수직선이 있죠. 이 선에서 여기 양쪽이에요. 딱. 그래서 그 두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척추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준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가 격수혈이에요. 정말 심하게 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운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가족들이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는 뭐 집에 마사지볼 같은 거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마사지볼 아니면은 뭐 테니스공 같은 거?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뭐 바닥에다가 대고 그냥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벽 같은 데 있죠. 벽에다가 이제 공 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셔도 돼요. 체했을 때 그 약국 가서 활명수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거 좋은가요? 활명수 좋죠. 활명수는 한약 재료인가요? 그렇죠. 한약재들 들어가 있죠. 이제 뭐 육개라든지 뭐 정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피라든지 창출, 뭐 후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소화기 쪽 치료를 할 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한약재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상시에 유의하거나 알아놓으면 좋을 것들을 소화 전문의로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은 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식사 후에 바로 눕는 건 진짜 안 좋으세요. 혹시 소화가 안 된다 하시면은 저는 걷기 운동을 좀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너무 빠르게 걷는 건 오히려 안 좋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위장으로 이렇게 혈액순환이 가면서 열심히 운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근육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근데 대신에 걸을 때 내 팔이라든지 이런 데 몸 있죠. 이런 데를 조금 흔드시면서 근육들을 조금 풀어주면서 하시는 거를 제일 추천드리기는 해요.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무 심하게 체해서 지금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다 하는 경우에는 잠깐의 금식은 괜찮으세요. 내가 좀 괜찮아졌다 했을 때 그때 바로 음식을 내가 원래 평소에 드시던 것처럼 드시는 게 아니라 뭐 죽이라든지 미음이라든지 이렇게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시는 거, 그거를 추천을 드려요.
밥 먹고 춤추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거죠? 과하게 막 그렇게 하시는 건 네, 가볍게 추천드리지만- 걷는 거? 네, 네, 가볍게 걷는 거 정도? 급제했을 때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혈자리 근데 음식 먹고 취한 게 아니라 술 먹고 그 체한 거 있잖아요. 막 땀 나고 토 나고 막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토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서 못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토가 나온다 하면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게 애초에 한의학에서 한토화법이라 해가지고 그런 뭐 급체라든지 이런 거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하시고 나서 혹시 모르니까 탈수 안 되게 물 같은 거 좀 잘 섭취하시고 마무리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안 체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체하려면은 우선은 음식을 당연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내 몸이 안 받아들이는 거 스스로 아실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밀가루만 먹으면 내가 체한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어떤 것만 먹으면 내가 체한다.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인한테 안 맞는 거는 우선은 좀 피하시는 거. 요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도 안 체하고 내가 먹는 거 이렇게 다 흡수하면서 건강한 위장으로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제 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빨라지는 시대에 네. 조금 식사할 때는 좀 천천히 그렇죠. 했으면 좋겠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